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주인공 부부의 신혼여행지인 독일 상수시 궁전에서 행복한 왕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동화를 못 읽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읽어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정주행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동화와 드라마 사이의 연관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동화는 희생과 나눔의 행복, 인류의 실천을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화더라고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타인에 대한 공감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기둥 꼭대기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왕자의 온몸은 순금으로 만든 금박이 입혀져 있고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가, 칼자루에는 큼지막한 붉은 루비 하나가 박혀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를 볼 때마다 탄성을 질렀어요. 행복한 왕자 동상이 닭 모양을 한 풍향계처럼 아름답군요. 예술적인 안목이 있다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한 시의원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뭐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넌 왜 행복한 왕자만 못하니? 행복한 왕자는 너처럼 뭘 갖고 싶다고 징징거리지 않아. 달을 따달라고 떼쓰는 아들에게 엄마가 말했어요. 세상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뻐. 절망에 빠진 젊은이가 아름다운 동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행복한 왕자님은 꼭 천사 같아요. 밝은 진홍색 망토에 깨끗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고아원 아이들이 대성당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천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니? 수학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꿈속에서 본 적 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수학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꿈에서 봤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느 저녁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 위로 날아왔어요. 친구들은 6주 전에 따뜻한 이집트로 떠났지만 제비는 아름다운 갈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제때 떠나지 못했어요. 제비는 봄의 큰 노랑 나방을 따라 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 아가씨를 만났어요. 제비는 갈대 아가씨의 늘씬한 모습에 홀딱 반해 말을 걸어 보려고 멈추어 섰어요. 널 사랑해도 되겠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길 좋아하는 제비가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갈대 아가씨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래서 제비는 갈대 아가씨의 주위를 빙빙 돌며 날기 시작했어요. 날개로 무리를 건드려 은빛 물결을 만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제비는 갈대 아가씨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여름 내내 그랬어요. 참 멍청한 사랑이군. 저 여자는 돈도 없고 줄줄이 딸린 식구도 얼마나 많은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다른 제비들이 지지배배 쑥덕거렸어요. 그래요. 강 주위는 온통 갈대로 일렁거렸어요. 이윽고 가을이 오고 다른 제비들은 모두 떠났어요. 친구들이 떠나자 제비는 외로워졌고 갈대 아가씨에게도 실증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참 말이 없어. 그리고 혹시 바람둥이는 아닐까 몰라. 저렇게 바람한테만 계속 아양을 떨어대잖아. 정말로 갈대 아가씨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어요. 그녀는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해. 제비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내 아내가 되려면 나처럼 여행을 좋아해야 할 거야.
나랑 같이 떠나지 않을래? 드디어 제비가 물었어요. 그러나 갈대 아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자기가 사는 곳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넌 날 가지고 놀았어. 제비가 울부짖었어요. 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떠날 거야. 안녕. 그렇게 제비는 떠났어요. 하루 종일 날아서 밤이 되어서야 제비는 행복한 왕자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어디서 쉴까? 시내에 머물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비가 말했어요. 그때 높은 기둥 위에 있는 동상을 발견했어요. 저기가 좋겠어. 자리도 좋고 공기도 맑고 말이야. 그래서 제비는 곧장 날아가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사이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황금 침실에서 자는 기분이야.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잠을 자려고 날개 밑으로 머리를 묻었어요. 바로 그때 커다란 물방울이 제비 위로 툭 떨어졌어요. 거참 이상하네. 제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은 저렇게 총총한데 왜 비가 오는 거지? 정말이지. 북유럽 날씨는 참 고약해. 아, 갈대 아가씨가 비를 좋아했었지. 하지만 그건 그녀의 이기심 때문이었어. 두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비도 피할 수 없다면 이 동상이 대체 무슨 소용이람? 차라리 괜찮은 굴뚝이나 찾아봐야겠어. 제비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제비가 날개를 미쳐 펴기도 전에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제비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 정말 뜻밖의 장면이 보였어요. 행복한 왕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다 못해 황금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왕자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는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제비가 물었어요.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제비가 물었어요. 당신 눈물에 내가 흠뻑 젖어버렸잖아요. 내가 살아서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말이야. 동상이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눈물이 뭔지 몰랐어. 슬픔이 들어올 수 없는 상수시 궁전에 살았으니까.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밤에는 큰 연회장에서 춤을 추었어. 정원은 아주 높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난 성벽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없었어. 내 주위에 있는 온통 아름다운 것밖에 없었거든. 신하들은 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만약 즐거운 것이 행복이라면 그때 난 행복했어. 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날 여기에 세워놓았어. 이곳은 얼마나 높은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추하고 비참한 일들이 다 보여. 내 심장이 납덩어리라도 소용없지.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뭐? 황금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의 바른 제비는 마음속의 생각을 큰 소리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저 멀리 동상에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저 멀리 골목길에 낡은 집 한 채가 있단다. 그 집에 창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탁자 옆에 앉은 여인이 보여. 지쳐 보이는 헬쑥한 얼굴에 손은 온통 바늘에 찔려서 피로 물들어 있어. 그 여인은 재단사란다. 여왕의 시녀들 중에서 제일 예쁜 시녀가 다음 궁중 무도회 때 입을 비단 드레스에 시계촉꽃 무늬를 수놓는 중이야. 방 한쪽 구석 침대에는 여인의 어린 아들이 아파서 신음하며 누워 있어.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은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보채.
하지만 엄마는 강에서 또 물밖에는 줄 수가 없어서 아이가 계속 운단다.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빼서 저 여인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내 발은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기다려요. 제비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나일강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큰 연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위대한 왕의 무덤에 가서 잠을 청하겠죠? 왕은 화려하게 색칠된 자기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썩지 않게 온몸에 향유가 발려 있고 노란 아마포에 둘둘 쌓여서 말이에요. 목에는 연녹색의 옥 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은 시든 잎사귀 같아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딱 하룻밤만 내 곁에 머물면서 심부름을 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가 너무 목말라 하는구나. 그래서 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단다. 난 남자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비가 대답했어요. 지난 여름 강가에 머물 때 남자애 둘이 나한테 돌팔매질을 해댔어요. 방앗간집 애들이었는데 아주 못된 녀석들이었죠. 물론 녀석들은 날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우리 제비들이 얼마나 잘 나는데요. 게다가 난 잽싸게 잘 날기로 소문난 집안 출신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정말이지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왕자가 너무 슬퍼 보여서 작은 제비의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는 춥지만 딱 하룻밤만 당신 곁에 머물면서 심부름을 할게요. 제비가 말했어요. 고맙다, 귀여운 제비야.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는 부리로 행복한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빼내어 물고는 도시의 지붕 위로 날아올랐어요. 제비가 대성당의 탑을 지나쳤어요. 탑에는 하얀 대리석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궁전 앞을 지나칠 때는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애인과 발코니로 나왔어요. 별들이 참 아름답지 않소? 사랑의 힘도 놀랍고 말이오. 남자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속삭였어요. 궁중 무도에 맞춰서 제때 드레스가 완성되어야 할 텐데. 드레스에 시계촉꽃 무늬를 수 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재단사들이 너무 게을러서 아가씨가 말했어요. 제비는 강을 건너면서 배 돛대에 걸린 등불을 봤어요. 유태인들이 사는 구역을 지날 때는 늙은 유태인들끼리 흥정하고 구리 저울에는 돈을 다는 걸 봤어요. 드디어 낡은 집에 도착한 제비가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소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엄마는 너무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제비는 방 안으로 폴짝폴짝 뛰어들어가 탁자 위 여인의 골무 옆에 커다란 루비를 놓았어요. 그러고는 침대 주위를 조용히 날면서 날갯짓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혀 주었어요. 야, 시원하다. 곧 나을 것 같아.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단잠이 들었어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날씨가 추운데도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는 그 말을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들어 버렸어요. 제비는 늘 생각만 하면 잠이 오거든요.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서 목욕을 했어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 교수가 다리를 건너다가 그 광경을 보았어요. 추운 겨울에 제비라니 참 신기한 현상이야. 조류학 교수는 지역신문에 이 일에 관해 길고 어려운 글을 썼어요. 사람들마다 이 글을 인용했지요. 그만큼 글에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이집트로 떠나야지. 제비가 말했어요. 떠날 생각을 하자 마음이 들떴어요.
제비는 공공 기념물을 다 둘러보고 교회의 뾰족탑 위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참새들이 짹짹거렸어요. 참 잘생겼다. 그 말에 제비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달이 뜨자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날아갔어요. 이집트에 심부름 시킬 건 없나요? 제비가 물었어요. 난 곧 떠나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지 않겠니? 왕자가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기다려요. 내일이면 친구들은 두 번째 폭포까지 날아갈 거예요. 파피루스 숲을 속에는 하마가 웅크리고 있고 화강암으로 만든 거대한 의자에 mem논 신이 앉아 있지요. mem논 신은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샛별이 빛날 때 기뻐서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고는 이내 잠잠해져요. 정오가 되면 누런 사자들이 물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눈은 초록빛 에메랄드 같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커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저 아래 도시 저편에 말이다. 지붕 및 다락방에 사는 한 젊은이가 보여. 종이장이 어지럽게 흩어진 책상 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구나. 옆에 놓인 물컵에는 시들어버린 제비꽃 한 다발이 꽂혀 있어. 젊은이는 짧은 갈색 곱슬머리에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저 커다란 눈망울은 꿈을 꾸는 듯해. 지금 극장 연출가에게 보낼 희곡 한 편을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나 봐. 난로에는 불도 없고 젊은이는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 있어. 좋아요. 당신 곁에 하룻밤만 더 있죠. 또 루비 하나를 갖다 주면 되나요? 정말로 마음씨가 착한 제비가 말했어요. 아, 이제 루비는 없어. 남은 건 두 눈뿐이야. 내 눈은 1000년 전 인도에서 가져온 희귀한 사파이어란다. 눈 하나를 뽑아서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렴. 그걸 보석상에 팔면 장작도 사고 희곡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왕자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비는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 왕자가 말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제비는 왕자의 눈을 뽑아서 젊은이가 사는 다락방으로 날아갔어요. 지붕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제비는 그 구멍으로 쏜살같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이는 양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어서 새의 날갯짓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눈을 들었을 때 시든 제비꽃 옆에 놓인 아름다운 사파이어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하기 시작했어. 이건 어느 열렬한 애호가가 보내준 걸 거야. 이제 대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어. 젊은이는 기뻐 소리쳤어요. 다음 날 제비는 한국까지 날아갔어요. 거대한 배의 돛대에 앉은 제비는 뱃사람들이 배 밑에서 밧줄로 큰 괴짝들을 끌어올리는 걸 바라봤어요. 그들은 괴짝을 끌어올릴 때마다 영차, 영차 하고 소리쳤어요. 이집트로 떠날 거야. 제비는 굳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달이 뜨자 제비는 행복한 왕자 곁으로 돌아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제비가 말했어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하룻밤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왕자가 말했어요. 겨울이에요. 제비가 대답했어요. 여긴 곧 차가운 눈이 내릴 거예요. 이집트에는 종려나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을 텐데. 악어들은 진흙 속에 엎드려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볼 거예요. 친구들은 베알베크 신전에 둥지를 틀 테고 붉은 비둘기와 흰 비둘기는 구구거리며 친구들을 바라보겠죠. 사랑하는 왕자님, 전 떠나야 해요. 하지만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이듬해 봄에 돌아올 때는 왕자님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보석을 대신할 아름다운 보석 2개를 가져올게요. 붉은 장미보다 더 붉은 루비와 거대한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가져다 드릴게요. 저 아래 광장에 말이야. 행복한 왕자가 말했어요. 거기에 성냥팔이 소녀가 서 있단다. 그런데 그만 성냥개비를 도랑에 다 쏟아서 못 쓰게 되었어. 돈을 못 벌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을 거야. 그래서 소녀가 울고 있어. 신발도 양말도 못 신고 조그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구나. 자, 어서 내 남은 눈을 뽑아서 저 소녀에게 가져다 주렴. 그러면 소녀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지 않을 거야. 당신 곁에 하룻밤 더 있으라면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눈을 뽑을 수는 없어요. 나머지 눈마저 뽑아버리면 당신은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제비가 슬픔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비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 말대로 해줘. 왕자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비는 왕자의 남은 눈을 뽑아 빠르게 날아 광장으로 내려갔어요. 제비가 성냥팔이 소녀 곁을 휙 스치면서 소녀의 손바닥 위에 보석을 살짝 올려놓았어요. 이야, 참 예쁜 유리 조각이네. 소녀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웃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왕자 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당신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그건 안 돼, 귀여운 제비야. 어서 이집트로 떠나. 가엾은 왕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이렇게 말하며 왕자의 발치에서 잠들었어요. 이튿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에 앉아 그동안 낯선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일강 강가에 줄지어 늘어서서 긴 부리로 금붕어를 잡아먹는 붉은 따오기 이야기.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사막에 살면서도 세상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스핑크스 이야기. 줄에 꿰인 호박구슬을 손에 쥐고서 느릿느릿 낙타를 이끌고 다니며 장사하는 대상 이야기. 피부가 흑단처럼 까만 왕이 달의 산맥에서 커다란 수정을 숭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또 제사장 20명이 주는 꿀떡을 먹으며 종려나무에 ጧ리를 틀고 자는 큰 초록뱀 이야기와 크고 넓은 잎사귀를 타고 거대한 호수를 건너면서 나비와 끝없이 싸우는 난쟁이 부족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제비야, 참 신기한 이야기들이구나. 그렇지만 인간이 당한 고통보다 더 놀라운 건 없단다. 비참함보다 더 큰 신비는 없지. 귀여운 제비야, 이 도시를 날아다니며 네가 본 것들을 말해다오. 그래서 제비는 큰 도시 위로 날아올랐어요. 부자들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데 거지들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음침한 골목을 따라가니 굶주린 아이들이 창백한 얼굴로 깜깜한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보였지요. 다리의 아치 밑에는 2 어린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서 몸을 비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아이들이 말했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야경꾼이 빽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은 빗속으로 도망쳤어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와서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어. 이 금박을 한 장씩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늘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행복한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는 한 장 한 장 금박을 떼어내었어요. 결국 행복한 왕자는 어두운 잿빛으로 변했어요. 황금 조각은 제비가 가난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골목마다 웃고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도 빵을 살 수 있어. 아이들은 기뻐 소리쳤어요. 그리고 눈이 왔어요. 눈이 내린 뒤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거리는 은으로 뒤덮인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처마 끝에는 수정으로 된 단검같이 생긴 기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털옷을 입고 다녔고 어린아이들은 챙 달린 진홍빛 모자를 쓰고서 얼음 위를 지쳤어요. 가엾은 작은 제비는 점점 추워졌지만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왕자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제비는 빵집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빵집 문 앞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양 날개를 파닥이며 몸을 녹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비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왕자의 어깨 위에 날아올랐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손에 입을 맞춰도 될까요? 제비는 힘없는 소리로 말했어요. 귀여운 제비야, 네가 드디어 이집트로 떠난다니 기쁘구나.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지. 내 입술에 입을 맞추렴. 난 널 사랑하니까. 왕자가 말했어요.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죽음의 집으로 가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가 말했어요.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왕자의 발밑에 떨어져 죽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동상 속에서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나부로 된 심장이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날은 유난스레 추운 날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시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광장 아래쪽을 지나고 있었어요. 기둥 앞을 지나던 시장은 동상을 올려다 보았지요. 아니 세상에, 행복한 왕자가 왜 저런 꼴이 됐어?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 시장이 말했어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군요. 시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장구 치는 시의원들이 외쳤어요. 그들은 동상을 살피러 위로 올라갔어요. 칼에 박혀있던 루비는 떨어져 나가고 눈도 없고 금칠도 다 벗겨졌잖아. 이건 거지보다 못하군. 시장이 혀를 끌끌 찼어요. 거지나 다름없네요. 시의원들이 맞장구 쳤어요. 게다가 발밑에는 죽은 새까지 있잖아. 새는 이런 데서 죽는 걸 금지한다고 포고령을 내려야겠어. 시장이 말했어요. 서기는 시장이 하는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치워졌어요. 왕자는 이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죠. 미술대학 교수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 녹였고 시장은 이 녹인 쇠붙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어요. 당연히 또 다른 동상을 만들어야죠. 바로 내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내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저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 싸웠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거참 이상하네. 깨진 납 심장은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으니 말이야. 쳇, 갖다 버려야겠군. 주물공장 공장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납 심장은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로 던져졌어요.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하느님이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하느님께 납심장과 죽은 새를 가져왔어요. 잘 골랐구나. 하느님이 말했어요. 이 작은 새는 내 천국의 동산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 도시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니라.